네, 안녕하세요. 저는 열매국어학원의 동국고 국어를 담당하고 있는 사순훈입니다. 네, 저번 주에 이제 동국고 1학년 2학기 중간고사가 다 마무리되었었고요. 동국고 같은 경우에는 이번에 2학기 중간고사 일정이 좀 다른 학교에 비해 늦게 시작을 했고, 그래서 늦게 끝났습니다. 그래서 이제 바로 이번 주부터 지금 바로 또 2학기 기말고사 내신 대비를 시작해야 되는데, 동국고가 12월 둘째 주, 그러니까 12월 7일부터 14일 목요일까지 2학기 기말고사가 기간이 있고요. 그래서 그거에 맞춰서 저희 열매국어는 지난주 10월 달부터 2학기 기말고사 내신 대비를 시작했는데, 이제 그 전에 지금 마무리되었던 2학기 중간고사 시험은 어떤 시험이었고, 그래서 이제 이번 2학기 기말고사 때는 동국고에서 어떤 시험이 출제되고 또 어떻게 시험 대비를 해야 되는지, 더불어 저희 열매국어에서는 어떻게 시험 대비를 또 수업 진행하고 있는지 간략하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목차는 이렇게, 첫 번째 이번 2학기 중간고사 총평에 대해서 말씀드리고요. 그 다음에 2학기 중간고사 주요 문제를 같이 한번 보고, 전체적인 동국고 국어 내신을 총평해 드린 다음에 동국고 국어 시험을 어떻게 내신 대비를 해야 되는지, 그 다음에 열매국어에서는 어떻게 시험 대비를 하고 있는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단 이번 2학기 중간고사 같은 경우에는 시험 범위는 교과서 80%가 출제되었었고요. 교과서 외 지문이라는데, 이거는 이번 9월달에 봤었던 고등학교 1학년 학력평가, 그러니까 모의고사가 이번에도 똑같이 1학기 때처럼 시험 범위에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근데 뭐 딱 문학, 딱 독서만 있는 게 아니라 문학, 독서 전체가 다 시험 범위에 있었고요. 그 중에 약 20% 정도가 모의고사, 학력평가에서 출제가 되었고, 나머지 같은 경우에는 다 교과서 시험 범위와 그다음 학교 추가 프린트도 같이 출제가 되었기 때문에 이렇게 시험 범위를 볼 수 있고, 시험 유형 같은 경우에는 객관식 21문제 총 80점이었고요. 서술형 같은 경우에는 총 4문제 20점이 나왔습니다. 동국고 서술형 같은 경우에는 문제 수도 수인데 조건이 되게 까다롭고, 그다음 소문제도 있기 때문에 특히 이제 학생들이 좀 덤벙덤벙하면서 실수할 수 있는 부분이지만, 이번 서술형 문제 같은 경우에는 그렇게까지 까다로운 편은 아니었었고요. 충분히 교과서를 확실하게 꼼꼼하게 봤었다면 다 대비할 수 있었던 게 서술형 문제였었는데, 이번에 대신 뒤에서 다시 한번 설명드리겠지만 객관식 문제 난이도가 좀 많이 평이 혹은 정말 쉬웠습니다. 많이 쉬웠었기 때문에 서술형 문제에서 최대한 부분 점수 혹은 최대한 감점을 안 받는 게 이번에 동국고 1학년 1등급의 비결이었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또 교과서 위주의 시험이었다. 그다음에 교과서와 학력평가의 융합형 시험이었는데, 이 융합형 시험이라는 게 뭐냐면 교과서에 있는 작품 따로, 모의고사에 있는 작품 따로 이렇게 따로따로 출제되는 게 아니라 교과서에 있는 작품과 모의고사에 있는 작품이 같이, 그러니까 가 작품에는 교과서 작품, 나 작품에는 모의고사 작품이 출제되면서 좀 이제 학생들이 교과서 공부를 하면서 이 교과서의 이 작품은 모의고사 어떤 작품이랑 같이 연계돼서 출제될 수 있겠구나. 또 반대로 모의고사에 있는 작품들 보면서 여기 있는 부분은 풍자랑 해학이 나오는데, 이 풍자 해학 파트 혹은 서술자의 개입, 편집자의 논평, 이 파트는 교과서에 있는 춘향점 파트와 되게 비슷하네. 그럼 이 두 파트가 같이 시험 문제 출제될 수 있겠구나. 이런 식으로 좀 학생들이 공부를 했어야 되고, 이런 식으로 좀 대비를 했어야 이번 1학기뿐만 아니라 2학기까지 다 시험 대비가 좀 수월하게 될 수 있었다고 말씀드릴 수 있고요. 그다음에 이번 2학기 중간고사 같은 경우에는 문법 없이 문학 위주의 시험이 나왔었고, 그 다음에 독서 역시 시험에 나왔었는데, 독서는 정말 그냥 학력평가에 있는 문제를 단순 변형했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정말 지문의 변화는 전혀 없었고요. 지문의 내용만 확실하게 알고 있었더라면 아주 쉽게 풀 수 있었던 게 이번 독서 문제였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 그 다음에 독서 기본 개념어, 그러니까 독서 기본 개념어라는 게 뭐냐면 쉽게 말해서 시상전개 방식, 비유법 혹은 풍자해학 이런 것들이 무엇인지,
라고 알고 있는 게 바로 문학 기본 개념인데, 이런 기본 개념을 요구하는 객관식 문제와 서술형 문제가 다수 출제되었습니다. 이거는 동국고만의 문제가 아니라 전체적인 지금 고등학교 국어 시험의 스타일이라 생각해주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또 생소한 외부 지문 선지가 다수 출제되는데, 이 7번이 뭐냐면 동국고만의 그 시그니처라는 문제 할 수 있는 게 뒤에서 다시 한번 보겠지만, 교과서 작품에서 반어법, 역설법이 나왔다 하면 1번부터 5번 선지에서 역설법, 반어법을 찾아라 라고 나오는 게 동국고 시그니처 문제인데, 그 1번부터 5번이 기존의 작년까지만 하더라도 계속해서 기출문제에서 다수 볼 수 있었던, 좀 쉽게 접할 수 있었던 지문들 혹은 작품들이었는데, 이번 2학기 중간고사에 있었던 그 선지들은 정말 생소한, 정말 학생들이 역설법, 반어법을 암기해서 푸는 게 아니라 정말 학생들이 역설법, 반어법이 무엇인지 확실하게 알고 그 상태에서 1번부터 5번 선지를 직접 학생들이 분석해야 됐어야 했었던 문제였기 때문에 이게 학생들이 이게 본인의 학교에 시그니처 문제라는 걸 알고 있지만 너무 생소한 외부 선지가 나오면서 학생들이 이 점에서 조금 어려움을 겪지 않았을까라고 볼 수 있고요. 1학기 시험 보면 확실히 좀 쉬운 난이도였습니다. 그래서 뒤에서 한 번 더 말씀드리겠지만, 예상 1등급 컷 같은 경우에는 객관식 한 문제까지가 1등급 컷을 할 수 있는데, 근데 여기서 이제 서술형 문제에서 얼마만큼 감점을 받았느냐 하는 것도 중요하고, 그 다음에 객관식 문제도 100점이 높은 문제를 틀린 게 아니라 100점 좀 작은 문제를 틀렸어야 안정된 1등급을 받을 수 있었다. 그래가지고 지금 객관식 같은 경우에는 학생들한테도 물어보더라도 정말 100점이 많을 정도로 이번에 100점이 꽤 있었고요. 그 다음에 대부분 하나 틀린 친구들 많았고, 그래서 이번에 2개 틀린다면 2등급, 3개 틀린다면 3등급인 점수가 나올 정도로 조금 쉬운 시험이었다라고 볼 수 있고요. 그래서 이번 2학기 중간고사가 이렇게 쉬운 난이도였기 때문에 2학기 기말고사 같은 경우에는 정말 극악의 난이도를 보여주지 않을까 싶고요. 뒤에서 다시 한번 또 말씀드리겠지만, 이번 예상 2학기 기말고사 시험 범위가 또 문법입니다. 다양한 문법 요소, 높임 표현, 시간 표현, 피동, 사동 표현 이런 것들도 있는데, 거기에 추가적으로 1학기 기말고사에 나왔던 품사 혹은 문장, 외래어 표기법 이런 것들이 다시 한번 시험범위에 추가되면서 이번에 아무래도 문법에서 정말 학생들을 많이 괴롭히고, 정말 문법에서 변별력을 확실히 가져가서 2학기 중간고사 때 1등급이었던 친구들도 아마 다 우르르 떨어져서 좀 변별력을 많이 강화하지 않을까라고 예상할 수 있겠습니다. 총평을 드리자면 1학기와 유사하게 교과서와 모의고사 이만큼 문제가 나왔었고요. 확실하게 지금 비중이 더 많이 커진 게 외부 지문이었고, 학교에서도 얘기하는 게 정말 학교 프린트, 그 다음에 학교 자습서, 평가 문제집, 교과서, 그 다음에 환경평가, 그러니까 시험 범위에 없는 외부 지문이 출제될 수 있다라고 말할 정도로 정말 이제 점차 시험에서, 국어시험에서 외부 지문이 많이 비중이 커지고 있기 때문에 외부 지문에 대비하는 방법은 학생들이 많은 외부 지문을 다 볼 수는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학생 스스로가 외부 지문, 외부 작품을 보고 스스로 그때 바로바로 시험 때 분석할 수 있도록, 그러니까 소위 말해서 모의고사랑 수능처럼 풀어야 되는 게 점차 동국고 국어시험이다 라고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시 한번 문학 기본 개념은 표현 방식과 관련된 문제가 다수 출제되었고, 시험 범위는 좀 많았습니다 이번에. 왜냐하면 절정, 춘향전, 숙리, 가시리, 삼이, 도요새라는 명사, 문학 작품은 거의 약 6작품이었고요. 거기 추가적으로 학력평가까지 있었기 때문에 시험 범위는 꽤 많았고, 거기 시험 범위에서 하나 웬만한 문제를 출제했어야 되기 때문에 좀 난이도 같은 경우에는 조금 평이했고요. 그렇기 때문에 아마 1등급 컷이 많이 높아졌고, 그래서 이번 2학기 기말고사 시험이 많이 어렵지 않을까라고 예상할 수 있겠습니다. 그 다음 다시 한번 독서 같은 경우에는 단순 변형 문제이기 때문에 시험 대비 기간 동안에 지문 학습을 얼마나 꾸준히 했느냐가 제일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예상 등급 컷은 다시 한번 100점 혹은 하나 틀린 친구들이 예상 1등급인데, 여기서 중요한 게 서술형 문제에서 최대한 감점이었고, 서술형 만점이어야 안정적인 1등급이다 라고 볼 수 있고요. 2개 틀리면 2등급, 3개 틀리면 3등급, 이렇게 쭉쭉쭉 내려간다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몇몇 주요 문제를 같이 보신다면 혹시 시험지가 있다면 시험지 같이 꺼내서 봐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 이번 중간고사 개편에서 4번 문제였습니다. 4번 문제가 고기를 참고하여 3인곡이라는 작품을 이해하는 거였는데 이 3인곡은 학교 학습 프린트였습니다. 네. 이게 공부고가 언제나 매년 그랬던 게 교과서에 손민곡이 있는데 교과서에 손민곡만 출제하는 게 아니라 3인도 같이 무조건 출제됐기 때문에 그래서 3인곡, 송민곡 이 두 작품은 정말 기본적으로 알고 있어야 되는 작품이어서 이 두 작품에 관련된 문제가 출제됐었고요. 보기를 근데 또 친절하게 보기를 잘 설명해 줬습니다. 3인곡 혹은 송민곡 이걸 쓴 정철은 어떤 사람인지 정말 자세히 설명해 줬기 때문에 그 보기만 꼼꼼하게 읽었더라도 쉽게 문제 풀 수 있었는데 이게 점차 이걸 왜 제가 주요 문제를 갖고 왔냐면 이 문제가 지금 저번 9월달에 봤던 고등학교 3학년 친구들이 봤던 9월 모의고사 문학시험과 정말 유사합니다. 그럼 9월 모의고사에서 고3 학생들이 문학 문제 같은 경우에는 정말 생소한 작품들이 나왔지만 정말 보기만 꼼꼼하게 읽었더라면 혹은 이거 고등학교 1학년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고등학교 1학년 9월 모의고사도 보기만 정말 꼼꼼하게 읽었었더라면 아주 쉽게 풀 수 있었던 게 문학 문제였는데 학생들 대부분이 보기를 꼼꼼하게 읽지 않아요. 보기를 막 대충 읽고 가는데 이건 언제나 고쳐야 되는 겁니다. 보기는 문제를 출제한 사람이 힌트를 준 거기 때문에 그 힌트를 꼼꼼하게 읽고 그걸 맞춰서 문제를 풀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문제를 보더라도 보기를 참고하여 문제를 풀으라 했기 때문에 보기를 꼼꼼하게 읽어야 되는데 그래서 이게 정말 이번 수능 혹은 고등학교 3학년 문제와 가장 비슷한 문제였기 때문에 주요 문제를 뽑았었고요. 그 다음에 객관식 11번 같은 경우에는 보기, 내북 작품과 교과서 작품을 다 비교하는 작품이었는데 춘향전과 연계될 수 있는 작품이었는데 이게 연려 수정가라 해가지고 춘향전과 언제나 매년 연계돼서 나오는 포인트인데 이거는 동국고만 본 게 아니라 춘향전이 시험 범위인 학교를 보면 다 자습서, 평가 문제집 혹은 출판사 문제집에 다 이 외부 작품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외부 작품을 꼼꼼하게 보고 다양한 문제풀이를 통해서 그런 보기 작품 혹은 외부 지문 작품은 조금이나마 익숙하게 만드는 게 중요했던 게 바로 객관식 11번 문제였었고요. 그다음에 1번, 5번, 7번 문제들 이런 걸 다 묶어서 한 이유는 좀 이게 문학 기본 개념 혹은 표현 방식과 관련된 문제였었기 때문에 이거는 정말 놓고 가시면 안 됩니다. 동국고에서 국어를 1등급 받고 싶으시다면 정말 문학 기본 개념 혹은 표현 방식과 관련된 개념은 확실하게 알고 계셔야 됩니다. 이걸 아예 모르신 상태에서 그냥 애매하게 그냥 문제만 푼다면 이건 나중에 고등학교 2학년, 고등학교 3학년 가게 되면 반드시 무너지게 됩니다. 왜냐면 고등학교 동국고는 2학년 때 문학을 시험 보는데 문학에서도 정말 이런 표현 방식, 기본 개념과 관련된 문제가 정말 많이 출제됐고요. 현 수능에서도 지금 이런 문제가 당연시하게 출제되기 때문에 그래서 좀 국어에 안정적인 1, 2등급, 그러니까 상위권 성적을 갖고 싶으시다면 이거 반드시 공부를 하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12번과 17번 문제는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겁니다. 객관식 선지 구성의 외부 작품이 출제되었었는데 이게 이제 외부 작품이 정말 시그니처 문제인데 이게 정말 기출 문제 혹은 자습서 평가 문제집, 출판사 문제집에서 좀 볼 수 있었던 선지 구성이 아니라 정말 생소한 문제가 출제되었었기 때문에 그래서 아마 공부고 친구들이 이거 좀 많이 어려웠을 거고 그래서 이번 저희 열매국어에서도 이거에 맞춰서 좀 학생들이 생소할 수 있는 단어법, 역설법과 관련된 지문 혹은 외부 작품 갖고 와서 학생들이 한 번 더 볼 수 있도록 시험 대비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그 다음 사과편 2번 문제는 교과서 본문 외에 활동평가 등이 있었던 이 개념이 출제되는데요. 그러니까 이게 한국 문학의 전통과 관련해서 태평천왕, 춘향전, 가시리, 송민국, 삼인국 이거를 이해해라 혹은 이 작품들 방금 말씀드린 이 작품에서 우리나라 한국 문학의 전통을 어떻게 볼 수 있느냐와 관련된 내용이 정말 짜투리로 나와 있었습니다. 활동평가에 짜투리로 나와 있었는데 이것도 학생들이 활동평가를 넘어가는데 그러시면 절대 안 되고요. 저희도 이번 2학기 중간고사 내신 때리면서 이건 무조건 봐라 해가지고 뒤에 한번 제가 학생들한테 줬던 개념 정리본이 있는데 개념 정리본에 제가 이걸 엄청나게 강조했습니다. 이거 무조건 나올 수 있다. 한국 문학의 전통인데
내용인데 이게 활동평가에 있는 내용인데 이거 너희들 방심하고 넘어갈 수 있기 때문에 반드시 꼼꼼하게 봐라 하는데 학생들이 시험 끝나자마자 다행히 그 문제 나왔다, 너무 잘 썼다 해가지고 다행히 어떤 문제였습니다. 총평에 대해서 말씀드리자면 시험 범위가 많아졌기 때문에 문제 난이도 자체는 비교적 쉬웠던 게 이번 2학기 중간고사 시험이었는데 그렇기 때문에 2학기 기말고사 시험은 좀 극악의 난이도를 많이 보여주고 왔고요. 그다음에 단순 암기보다는 계속해서 개념의 응용, 작품 분석을 요구하는 수능형 문제가 다시 출제되었다는데 이게 뭐냐면 외부 작품을 학생들 스스로가 그 자리에서 바로 분석할 수 있어야 되는 게 바로 이 능력입니다. 그래서 이 능력을 키우는 게 가장 중요하고요. 완벽한 1등급을 위해서는 물론 여기서 객관식 한두 개 오답을 썼는데 당연히 100점이죠. 100점이 제일 안정적으로 마음 편한 완벽한 1등급인데 대신 객관식에서도 최소한 문제수를 안 틀리는 게 중요한데 동국고에서 가장 중요한 게 서술형에서도 감점을 최대한 줄이는 게 중요하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또 간략하게 말씀드리면 국어 내신 어떻게 대비해야 되냐? 너무 좀 당연한 내용일 수 있는데 이 당연한 내용을 학생들이 많이 모르는 경우가 있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당연히 시험 범위의 모든 개념을 꼼꼼하게 학습했는데 이 모든 개념이라는 게 뭐냐면 교과서 본문만 외우는 게 아니라 교과서 본문 외 활동평가 같은 것도 다 꼼꼼하게 봐야 되고요. 자습서, 평가문제집 다양한 문제풀이를 해야 되고 그다음에 수능형 문제를 풀이하기 위해서 아까 말씀드렸던 기본 개념, 문화, 기본 개념 이런 것들을 확실하게 알고 계셔야 되고요. 서술형 최소 만점을 위해서 서술형 문제도 꾸준하게 대비하시는 게 좋은데 이거 같은 경우에는 제가 먼저 말씀드린 게 학생들이 직접 써보라 합니다. 그러니까 자습서 평가 문제집, 출판사 문제집 보면 서술형 문제가 없지 않아요? 엄청 많아요. 그러니까 엄청 많은데 학생들이 귀찮아합니다. 귀찮으니까 서술형이니까 그냥 넘어가자. 서술형이니까 그냥 대충 쓰자 하고 그냥 채점할 때도 맞는 것 같은데 하고 그냥 동그라미 치고 가는데 제가 학생들한테 언제나 강조하는 게 맞았든 틀렸든 그 해설 답안, 예시 답안을 꼭 옆에 한번 쭉 쓰고 넘어가라 라고 말하는데 그렇게 한 번이라도 정말 쓰고 넘어간다면 학생들 은근 머리로 잘 기억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서술형 최소 감점을 위해서 서술형 내신 대비를 위해서 하면 꼼꼼하게 한 번씩 더 예시 답안을 쓰는 걸 추천드리고요. 그래서 이번 2학기 기말고사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대비를 할 거냐면 예상 시험 범위가 6-2단의 경수필, 그러니까 내 눈의 울타리는 팽자나무였다라는 수필 작품 하나 나올 거고요. 10-1단원이라는 문법 요소와 관련된 개념이 나올 거고 학습 프린트라 되는데 이 학습 프린트가 1학기 기말고사 때 배웠던 문법 개념들입니다. 여기서 품사, 문장, 외래어 표기가 있는데 그 중에 품사랑 문장이 학생들이 워낙 어려워하고요. 1학기 기말고사 내신 대비 때도 학생들이 워낙 힘들어했던 건데 제가 우스갯소리로 1학기 기말고사 때 문법 시험 범위가 너무 많아가지고 야 이러면 너네 2학기 때 다시 한번 이거 나올 수도 있겠다 했는데 학생들이 그때 정말 곡소리를 냈습니다. 그럼 절대 안 된다 했었는데 안타깝지만 1학기 기말고사 때 나왔던 시험 범위가 또 2학기 기말고사에도 출제될 수 있기 때문에 이번 품사랑 문장, 외래어 표기법 관련해서 꼼꼼하게 보셔야 되고요. 한 가지 미리 팁을 드리자면 외래어 표기법에서 서술형 나올 수도 있습니다. 이걸 어떻게 표기를 해야 되는지 나오라 할 수 있는데 그렇기 때문에 좀 꼼꼼하게 다시 한번 보셔야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경수필 내 민현의 울타리는 팽자나무였다 같은 경우에는 그냥 언제나 나오는 서술 방식입니다. 그 작품의 작가, 화자가 어떤 방법으로 서술하고 있는지 그 다음에 이게 길진 않아요. 한 보시면 2페이지에서 3페이지 정도밖에 안 되는 분량인데 거기서 되게 좀 치사한 지역적인 내용이 지금 문제가 많이 나왔고요. 그 다음에 또 여기서 학생들을 많이 괴롭히는 게 역설법입니다. 역설법은 이번 1학년 1학기 중간고사부터 계속해서 학생들을 좀 많이 괴롭히는데 역설법이 또 나오는 게 팽자나무 파트이기 때문에 그렇게 되면 2학기 중간고사 때처럼 역설법을 찾아라 해서 외부선지 나올 수 있으니까 역설법 다시 한번 꼼꼼하게 공부하시는 걸 추천드리고요. 근데 이건 문법이에요. 문법 10-1단원 문법 요소인데 높임, 시간, 피동, 사동 표현 등 다양한 표현들이 있는데 이거는 은근 쉽습니다. 은근 쉽고 그다음에 이 연기 파트에서
엄청나게 고난이도 문제를 내기엔 좀 어렵습니다. 이 파트 자체가 그냥 난이도 자체가 쉽지도 않고 어렵지도 않은 정말 평이하게 갈 수 있는 파트이기 때문에 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이 여기 파트에서는 정말 오답을 남기면 안 되고 여기는 정말 다 맞는다는 생각으로 꼼꼼하게 보셔야 되고요. 또 예상되는 파트로는 높임 표현, 시간 표현 말고 피동, 사동 표현에서 좀 어려운 문제가 나올 수 있고 피동, 사동 표현에서 서술형 문제가 출제될 수 있기 때문에 피동, 사동 표현 꼼꼼하게 보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그 다음에 1학기 기말고사 시험범위였던 문장과 품사 파트가 다시 한번 출제가 되니까 이거는 학교 교과서였고요. 보니까 여러 학습 프린트로 나가다 보니까 학습 프린트 꼼꼼하게 보시고요. 학습 프린트는 무조건 시험 범위에 포함되다 보니까 학교 선생님이 말씀해 주신 파트들 다 꼼꼼하게 필기를 해가지고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공부하는 걸 추천드립니다. 또 전체적으로 말씀드리면 저희 2학기 기말고사 내신 대비 수업 같은 경우에는 첫 번째 자습서와 저희 자체 개념 노트로 좀 개념 정리를 하고요. 이 개념 자체 개념 노트는 뒤에 한번 다시 예시를 보여드릴 거고 그 다음에 자습서 평가 문제집 자체 문제집을 통해서 개념 확인을 진행하고요. 그 다음에 3번이 가장 중요한 겁니다. 1대1 개별 클리닉을 통해서 학생들 오답 분석을 1대1 해주고요. 매주 이번에도 더군다나 문법이 있기 때문에 매주 주간 테스트를 봐가지고 문법 테스트에서 불합격하는 학생들은 계속해서 남겨서 볼 거고요. 뒤에 한번 다시 말씀드리겠지만 동국고 수업이 오전 10시부터 오후 2시인데 오후 2시부터 계속 남길 겁니다. 테스트 통과할 때까지. 만약에 뭐 2시 이후에 다른 일정이 있어요 하더라도 일정 끝나고 와라. 일정 끝나고 다시 오거나 아니면 평일에 한 번 더 와라 라는 식으로 이렇게 하는 이유가 문법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거는 문법이 정말 어렵게 출제될 거로 예상되기 때문에 문법에서 감점을 보려면 반드시 문법 꼼꼼하게 보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시험 직전 보강 수업 때는 저희 이제 출제 경향에 맞춘 자체 파이널 모의고사를 진행하면서 볼 예정입니다. 수업 같은 경우에는 매주 일요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2시 정규 수업 진행하고요. 그 다음에 클리닉 같은 경우에는 일요일 오후 2시 수업 끝나고 나서 진행하거나 아니면 매주 목요일 오후 4시부터 그러니까 동국고가 목요일에는 3시에 수업이 끝납니다. 3시에 가고 학교 끝나자마자 학원으로 와서 저랑 또 클리닝을 하면 되고요. 만약에 목요일날 하기 싫다 하는 경우에는 일요일 정규 수업 끝나고 하시면 되고 일요일 정규 수업 끝나고 만약에 시간 안 되면 목요일날 반드시 와서 해야 되고요. 이 클리닉은 무조건 한다기보다는 테스트를 통과 못하면 클리닝 하는데 아마 테스트 통과하기가 쉽지 않을 겁니다. 좀 테스트를 어렵게 출제하고 정말 꼼꼼하게 개념을 이해할 수 있는 개념을 복습할 수 있는 문제를 다수 출제할 거기 때문에 그래서 좀 테스트 통과하기가 많이 어렵지 않을까. 그래서 그 테스트 통과하기 위해서라도 학생 스스로가 계속해서 공부를 해야 되는 것을 좀 각인시키고 싶습니다. 그래서 이게 내신 프린트인데 아마 좀 자세히 해서 안 보일 수 있는데 보시면 이렇게 그러니까 이번에 건섭의 신유경이라는 작품이 이거 출제됐었는데 건섭의 신유경이라는 작품이 문제에서 어떤 성지로 출제되었는지까지 제가 다 분석해놨습니다. 그러니까 이 성지는 신주경과 관련된 옳은 성지이기 때문에 학생들이 계속해서 눈으로 익숙하게 반복적으로 봄으로써 딱 보자마자 이건 옳은 성지지 라고 바로 체크할 수 있도록 수업을 진행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거는 또 뭐냐면 연계 포인트입니다. 신유경에서 어떠한 연계 포인트가 나올 수 있느냐? 교과서 이몸이 국어가서랑 순영정과의 연계 가능성이 있다. 그 다음에 독약청천에서 색채 이미지, 색채 대비가 나오는데 이거 역시 이몸이 국어가서랑 연계될 수 있다. 송민국, 삼민국도 이렇게 연계될 수 있다. 라고 제가 찝어줌으로써 학생들 스스로가 좀 한번 보면서 이 작품이 이렇게 연계될 수 있네 라고 볼 수 있도록 좀 학습을 도와주고 있고요. 언제나 말씀드리지만 이 내신 대비 저희 자체 개념 정리 파일이 학생들한테 인기가 엄청 많습니다. 그래서 이제 새로운 친구들도 와서 물어보면 그 기존에 다니던 친구들이 학교에서 막 프린트를 보고 있으니까 뭐야? 학원에서 받은 거야? 하는데 그 프린트를 보고 와 괜찮다 하고 혹은 기존의 학생들이 그 프린트 덕분에 너무 많은 도움을 받아서 주변 친구들한테 그 프린트를 보여주면서 야 우리 학원 봐 라고 할 정도로 정말 이건 제가 자부심이 큽니다.
정말 제가 피와 땀을 다 바쳐가지고 만든 개념적인 파일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 개념적인 파일이 언제나 시험 끝날 때마다 학생한테 큰 도움이 됐다고 얘기하고요. 그래서 이 개념정의 자료를 정말 하루라도 더 빨리 받고 싶어하는 친구들이 많기 때문에 제가 지금 2학기 기말고사 내신 때를 시작한 지가 1주밖에 안 됐는데 지금도 계속해서 프린트를 만들고 있습니다. 네, 그 다음에 또 개념정의 또 제가 여기도 있네요. 이렇게 연계작품 어떻게 또 연계될 수 있는지 이런 것들 다 제가 체크를 해놨기 때문에 그래서 학생들이 보면서 각 작품별 성취 분석, 연계 작품, 연계 포인트 등을 다 제가 정리해놨기 때문에 많은 학생들이 이 부분에서 좀 많이 도움을 받고 있고요. 또 이제 후기 좀 제가 직접 제작하는 것도 좀 민망하지만 후기도 다 이렇게 남겨놨습니다. 후기도 보시면 한 친구는 3등 왔다 하고요, 한 친구는 20점 정도 올랐다 하고, 한 친구는 서술형 다 왔었다 하고요, 한 친구는 객관식 틀렸다는 이 객관식 하나 틀린 친구가 감사합니다 라고 따로 또 보냈었고요. 또 아까 제가 말씀드린 서술형 쓰기 마음에 나왔다 라고 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좀 학생들의 좀 생생한 후기를 보여줌으로써 그냥 제가 학원 측에서만 계속 얘기한 게 아니라 학생 측도 이렇게 도움이 되고 있고 학생 측도 많이 성적이 올랐구나 라는 걸 보여드리기 위해서 조금 민망하지만 후기를 가져왔습니다. 네, 그래서 여기까지가 열밀고 동국고 국어를 담당하는 사수이었었고요. 이제 좀 아무래도 계속해서 제가 코로나 때부터 이렇게 영상으로 좀 설명을 진행해서 이제 영상이 그렇게 크게 어색하거나 그러진 않는데 영상으로 하다 보니까 직접 제가 1대1로 질문을 받아들이기 어려운 경우가 있어요. 그런 경우에는 혹시나 이 영상이나 저희가 이 자료는 블로그에 매번 올리기 때문에 블로그 보시고 혹시나 국어 관련해서 좀 궁금하신 점이나 혹은 내신 대비 어떻게 해야 되는지 혹은 저희 수업에 관련해서 궁금한 점 있으시면 언제든지 저희 학원을 연락 주시면 제가 또 국어 관련해서 친절 상담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기까지 열매국어의 사승훈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